안녕하세요. 한국중차회사 중차원 대표 강호정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1일 우리 중추절 추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이래 전화를 드려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방송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지금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추석이다 보니까 뭐 보이차 얘기보다 좀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이 후회스럽고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 주위에 사는 모든 분들은 다 경제로부터 자유롭게 풍족하게 사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가 꿀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차 한 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 한 잔 올리겠습니다. 보통 이 차를 우리실 때는 이 다간에다가 보통 한 8g 정도 이으세요. 8g. 8g을 이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100도씨 물을 이리 붓지 않습니까? 그래 붓고 난 뒤에 잘 우리시면 됩니다. 항상 이 다간은 열탕으로 우리셔야 돼요. 차는 열탕으로 우리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자사오를 씁니다. 자사오는 이거는 우리 중국 가면은 그 자살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부숴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래서 이 다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건 손을 대면 뜨거워서 못 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를 우리실 때 조심하시고 항상 8g 정도 이으시고 그래서 차를 우리시는데 천물은 항상 버려주세요. 천물은 왜 버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차를 갖다가 이제 햇빛에 일색건조로서 이제 마르거든요. 그럴 적에는 이제 그 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순물든지 이런 게 바람에 날려서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세척하는 위험도 있고 또 천물에 차가 뜨신 물을 부어서 차가 잘 풀어나오고 차가 잘 우러나기 위해서 이래 천물을 항상 지금 버려주시고 헹궈주세요. 어떤 분들은 뭐 아깝다고 천물도 안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천물은 뭐 안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굉장히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요. 막 위생관념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천물은 버리셔도 되고 안 버리셔도 되는데 한 번쯤 세척해 주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물을 부어서 이 물을 부어 우려 드시면 되는데 왜 다간 위에다가 또 뜨거운 물을 붓는가 하면은 이 다간 안에 있는 온도하고 바깥 온도하고 같이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럼 차가 잘 우러납니다. 그리고 차를 우리실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좋은 차일수록 바로바로 우려주세요. 바로바로 우려주셔야 되고 차에 물을 붓고 30초서 40초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런 차들은 차가 좋은 차가 아닙니다. 잘 안 우러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차일수록 바로바로 우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회사는 공정이 다 생협으로 된 만든 차입니다. 숙차는 저희 회사에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퇴적시켜서 만드는 차, 공정이 퇴적시켜서 만드는 차는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협으로 만든 보이차. 그것만 저희들이 제가 25년 동안 보이차를 하면서 25년 동안 생협으로 된 보이차 그것만 저희들은 지금 했지 퇴적시켜가지고 만드는 차. 그러니까 지금은 숙차를 얘기하는 거죠. 숙차 같은 거. 우리면은 탕색이 진하게 진 간장같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음용하면 지푸라기 냄새, 흙냄새, 곰팡이 냄새. 그런 차들은 저희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차들은 음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의 탕색은 호박색, 등황색이죠. 어떤 분들은 차를 우릴 적에 세월이 지나면 차가 굉장히 자꾸 진해지고 색깔이 진해진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차는 맑고 호박색, 등황색을 띱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차 한 잔 올리겠습니다. 자, 차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보이차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 명절이니까 너무 딱딱한 얘기보다 우리 자식들 지금 제 나이에 대해서는 늦었어요. 그래도 저는 늦어도 또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하는데 근데 자식들을 부자 만드는 거, 내 자식들은 경제적인 관념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10년만 젊고 20년만 젊었으면은 저는 정말로 평생을 지금까지 뭐 보이처럼 투자했는데 보이처 말고 분업 투자를 또 했을 거예요. 뭐를 했느냐? 전문 시간에도 제가 주식에 대한 강의를 잠깐 했은 적이 있죠. 그 어떤 분들은 참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보이지 않는 분이 주식 투자를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마셨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희 매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비싼 보이차를 사 드시는 분들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면 나는 그분들한테 보답을 해줘야 된다. 그럼 보답을 해줄까 뭘 해줄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거. 나한테 와서 내 매장에 와서 차를 사 드셨으니까 나는 그분들한테 그 차를 드신 만큼 내가 그분들한테 돈을 벌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식을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 제가 잠깐 주식에 대한 꿀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는 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10년, 20년, 30년 그 세월이 쌓여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내 자식들이 부자 되는 길이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폭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 그러면은 다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관념이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하면은 작년, 저작년부터 많이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의 통계상에 보면 한 50% 정도가 주식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주식하는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이 주식을 하면은 99명은 다 잃습니다. 결국은 돈을 다 잃어요. 왜 잃느냐? 자꾸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래서 잃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주식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좋은 종목의 주식에 투자를 해서 투기를 하면 안 돼요. 좋은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오랜 기간 5년, 10년, 20년, 30년 내가 노후를 대비한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본업, 내가 만약에 차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나는 본업에 차 사업에 충실하면 됩니다. 내가 회사에 다니면 내 회사 일에 충실하고 그러면 내가 직장에 다른 어디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충실하고 자기 하는 업무에 충실하면서 한쪽에 분업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주식에 투자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투자를 해야지 그러면 되느냐. 제가 한번 일례로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어느 방송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걸 듣고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이것이 맞느냐. 그래서 저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1억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 칩시다. 미국에. 그런 거는 장기 투자입니다. 그냥 단타로 종목 어떤 개별 종목을 사가지고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버리면은 장사해야 되는데 맨날 지금 핸드폰 들어보고 오늘 올린네 내일 내려갔네 그거 보면 장사도 못해요. 절대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는 굉장히 좋은 ETF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ETF 상품 그런 걸 하나 딱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ETF 상품을 선택해서 그것을 투자를 만약에 1억을 했을 적에 ETF 좋은 종목들은 미국의 좋은 종목들은 1년에 보통 15%씩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그 ETF로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아요. 어떤 반도체 ETF도 있고 로봇 ETF도 있고 또 메가박스 ETF도 있고 여러 가지 ETF들이 많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메가박스 ETF 종류 같으면은 그 메가박스에 관련된 기업, 최고 좋은 기업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지수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회사를 ETF에서 그 10개 회사를 선정했다. 50개 회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한 회사가 돈을 못 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회사 빼버리고 돈 잘 버는 회사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ETF는 계속 상승을 해요. 그래서 1년에 15%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돈을 1억을 ETF에, 그런 ETF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1억이 5년 되면은 딱 2억이 됩니다. 2억이. 이거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실제로 방송에 듣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억을 가지고 5년 있으면 2억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그대로 5년을 놔뒀을 적에 2억이 4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10년 걸렸죠. 1억이 4억 되는데 10년 걸렸죠. 그럼 또 5년을 더 놔두면 15년 되죠. 그럼 8억이 돼요. 그걸 또 5년 되면 20년 됐죠. 20년 되면 16억이 됩니다. 1억이 20년 놔뒀을 때 16억이 돼요. 이게 복리의 마법하는 거예요. 1억이. 그러면 내가 1억을 갖다가 ETF에 투자해 놓고 나는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아마 장사에 충실하고 있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면서 먹고 살고 그 돈 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월은 잔뜩 흘러가요. 그러면 1억을 틀어놨을 때 20년 후에는 나도 모르게 그 돈이 지가 돈을 벌어줘요. 그럼 나는 잠을 자고 있어도 그 돈이 굴려서 돈을 벌어주고 또 돈이 벌어서 새끼를 까고 1억을 내놨더만은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니까 내가 장사하고 애들 다 키우고 보니까 돈이 16억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리 마법이에요. 복리 마법인데 그것을 갖다가 저는 일찍이 깨우쳤으면 일찍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강의를 누가 저한테 해줬다든지 저한테 해줬으면 저는 그렇게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 스스로 세월이 지나서 느끼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자꾸 그렇게 하라 그래요, 제가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애들이 탁 태어났다. 애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애기 앞으로 만약에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애기 앞으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줍니다. 미국에 만약 ETF를 만약에 한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했다. 한 2천만 원을 갖다가 ETF에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걔가 나이가 한 40살 됐을 적에 돈이 얼마 된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2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연 15% 상승했을 적에 40년 후에는 돈이 250억이 된대요. 2천만 원이 250억이에요.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릴수록 기회가 많잖아요. 어릴수록 시간 폭이 많고 나이가 많으면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10년, 20년, 30년, 40년 애기가 태어났을 적에 앵하고 1살 태어났을 적에 2천만 원을 내놓고 애가 40살 됐을 때는 200억이 넘는 돈이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는 굉장히 막 그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매장에 오는 손님들 그런 분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차 팔아준 게 고마우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한번 같이 합시다.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로 그게 복리의 마법이 그렇게 되는가? 요새 메가박스 앞으로 우리 10년, 20년 있으면요. 20년까지도 안 갈 거예요. 우리 가상현실 세계에 살게 됩니다. 내가 저 하와이에 안 가도 앉아서 우리 메가박스 그 안경 같은 거 탁 쓰고 있으면 내가 하와이 가서 실제로 수영도 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막 놀고 그런 게 실제로 내가 하는 것 같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갖다가 투자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투자하는. 그래서 제가 이래 메가박스 종류에 대해 여러 가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미국의 ETF 그 중에서 3개가 굉장히 좋은 개별 종목이 있더라고요. 개별 종목이.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엔비디아. 그런 종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2천만 원을 가지고 10년 전에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10년 전에 2천만 원짜리 사놨는데 내가 그럼 오늘 팔으면 이게 얼마나 돼 있을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2천만 원을 가지고 10년을 놔두니까 2억 5천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계산은 오늘 팔았을 게 2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또 페이스북을 찾아봤어요. 페이스북을 찾아보니까 페이스북을 얘가 10년 전에 2012년도에 내가 페이스북을 2천만 원씩을 샀어요. 그래 놔뒀습니다. 오늘 내가 팔았을 적에 얼마 되느냐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한 2억 정도가 더 많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누가 창설했습니까? 엔비디아는 저 대만 애가 창설했어요.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대만의 한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12살짜리 애하고 13살짜리 애 자식을 갖다가 둘이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는 대만에서 돈을 벌어서 유학비를 보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잘 없지 싶어요. 12살, 14살짜리를 대만에서 그 멀리 미국까지 보호자도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한국의 부모들은 간이 몇이나 될까요? 부모를 너무, 자식들을 너무 감싸가지고 완전히 인형처럼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발전을 못해요. 그렇게 보낸 자식이 12살짜리 그 애가 엔비디아를 창설했던 거예요. 세계적인 그룹을 만들었던 거예요. 엔비디아. 그래서 그 엔비디아 주식을 제가 찾아보니까 엔비디아는 2천만 원치를 10년 전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2012년도에 내가 2천만 원치를 샀다. 오늘 팔았다. 돈이 16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천만 원이.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다른 업을 만약에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충실하고 내가 그거 가지고 또 돈도 거기서 모으면서 그 직장생활을 다니면서 2천만 원은 지 혼자서 돈을 벌어 나가는 거예요. 10년 후에 딱 열어보니까 돈이 16억이 되어 있대요. 이게 복리 마법이에요. 복리 마법. 이걸 길을 몰라서 사람들이 못해요. 사람들이. 또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복리 마법은. 이거는 시간 싸움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너무 기회가 큰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흘러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부자가 돼가지고 큰 돈을 일으켰을 때는 본전도 서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자식한테 그렇게 또 경제교육을 가르쳐요. 내 하는 업무에 충실하면서 내 자식한테 경제 공부를 가르치고 금융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식도 그렇게 또 부자가 돼요. 그럼 또 내 자식도 부자가 되니까 아버지가 버는 돈은 자식한테 물려줄 필요가 없어요. 자식도 하면 그만한 돈을 만드는 방법을 아니까. 그럼 아버지가 돈 버는 거는 자선 사업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좋은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돈을 활용하고. 그럼 자식은 또 자식 나름대로 그 길을 하니까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느낀 것이 제가 젊은 사람들만 보면 꼭 그 얘기해요. 젊은 사람 자식 놓으면은 자식 앞으로 꼭 정권회사 가가지고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자식들 용돈 주는 거 아니고 ETF 한 주씩 두 주씩 자꾸 사 모아라.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게다. 내가 주주가 되는 게다. 주식은 절대 투기가 아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저 텔레비전 보면 막 주식 강의를 엄청나게 해요. 주식 강의 막 뭐 내리니 오르니 뭐가 좋니 뭐 그거 신경 쓸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거 신경 쓰면은 자기 하는 본업을 못 해요. 자기 본업에 자기 장사에 충실하고 없어도 되는 돈 일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해놓고 10년, 20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내가 자고 있어도 지가 일을 해요. 지가 일을 하고 지가 돈을 벌어요. 설령 어떤 공장을 한다 칩시다. 내가 어떤 공장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한 1억을 빼가지고 ETF에 넣어놓고 나는 공장을 한다 이거예요. 한 10년, 20년 공장을 쭉 하면서 이제 애들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애들 다 키우고 장계를 갔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공장 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30년 후에 저쪽에 1억을 투자했는데 당 열어보니까 엄청난 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젊은 것 같으면은, 내가 다시 태어났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아마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이가 많아도, 지금도 저는 안 늦었다 생각해요. 지금은 나이로 그런 걸로 애들 어린애로 따지면은 지금 시간 좀 너무 많이 뺏겼어요. 그렇지만도 저는 앞으로 또 10년을 장기 투자 또 들어갔어요. 10년을. 그러면 나이 먹었을 때 그것도 많으냐? 어떤 사람들은 뭐, 나이 먹어야 돈도 필요 없다. 필요 없긴 왜 필요 없겠어요? 저는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 내가 벌어가지고 자식들 주면은 자식들은 그게 공짜인 줄 알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자식들한테는 돈 버는 방법만 가르치면 저들도 부자 됩니다. 내가 돈을 안 물려줘도 돼요. 그러면 그런 재산을 모았을 적에 그걸로 마지막에 세상에 태어난 값으로 복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복지 사업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상에 또 부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하면 늦었지만 그래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부자가 되고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공부하는 사람 옆에 가면 전부 다 공부하는 것만 보여요. 어디 노는 사람들 옆에 가면 처음 노는 것밖에 안 보여요. 도둑놈들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도둑질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옆에서 같이 부자들 속에서 있으면 같이 저절로 부자가 돼요. 돈 버는 사람들 옆에 따라 있으면 하다못해 콩고물에도 떨어지니까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좀 주제를 여러 가지 득담을 이래 나눴습니다. 한번 제가 제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좀 통했다는 그런 생겼으면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단 1,000만이라도 자식들 앞으로 하나 1,000만 원을 없다 셈 치고 딱 집어주고 내가 죽을 적에 이 통장을 너희들 찾아봐라.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내 앞으로 해가지고 내 10년 후에 15년 후에 죽기 전에 이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한번 던지나 보세요. 1,000만이든 2,000만이든 돈이 더 많으면 1억도 해도 되고 2억도 해도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한번 해보고 틀림없이 복리 마법이 있습니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야 돼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득담을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